교수님은 오 이놈 보소 학부생이 뭘 좀 아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서 답장을 보내실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꾹입니다. 오늘은 대학원 진학 시 중요한 부분인 교수님 컨택과 관련하여 제가 생각하는 팁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실까요? 먼저 석가포 대학원의 지원서 접수 시즌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봄학기 입학을 기준으로 서류 제출 마감일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은근 까먹고 있거나 몰라가지고 대학원 지원도 못해가지고 한 학기가 통째로 밀리게 되는 대참사가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달력이나 알람으로 잘 체크해 두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또한 보시는 화면과 같이 제가 정리해 둔 것만 믿으시기보다는 대학원 입학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셔서 작년도 서류 마감일을 한번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석가포 대학원의 경우 링크를 아래에 걸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컨택 방법에 대한 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컨택은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단연 오플랩 행사입니다. 오플랩 행사란 대학원 학과 차원에서 행사를 열어서 자대를 포함한 전국의 대학생들을 초대하여 학과 내에서 각 교수님들이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설명도 해주고 교수님과의 면담 시간도 가지고 대학원 입학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주는 자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오플랩 행사는 모든 학교의 모든 학과에서 매년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학하고자 하시는 학과 공지사항을 참고하셔서 작년에는 혹시 개최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오플랩 행사의 예시로서 2019년도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의 오플랩 행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링크는 아래에 기재해 두었고요. 보시면 일시와 장소에 대한 정보가 있고 지원 방법에 대한 정보도 있으니 시키는 대로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경험해본 오플랩 행사의 경우 학과 스타일마다 진행이 조금씩 다릅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과 교수님이 한 테이블에 착석해서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곳도 있고요. 또는 해당 교수님 연구실 대학원생이 연구실 투어를 한번 시켜주면서 어떤 연구를 하는지 대략적으로 설명해준 이후 해당 지도 교수님께 단체로 데려가서 면담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플랩 행사는 그래도 공개 행사이다 보니 교수님과의 1대1 면담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방학 기간 동안의 학부 인턴 등의 목적을 가지고 따로 1대1 컨택 메일을 보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1대1 면담을 위해서 오플랩 행사 이전이나 이후로 컨택 약속을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컨택 메일은 대략 한 달 전에는 보내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보통 매년 4월이나 7월에 대학원 입학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학부 3학년 겨울방학 때 한번 인턴 생활을 해보시면서 대학원생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해당 연구실 분위기는 어떤지, 연구는 어떤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타대생의 경우 인턴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컨택 전에 최대한 좋은 교수님 찾기가 선행된 이후 컨택 메일을 보내셔야겠죠. 좋은 교수님 찾는 팁은 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택 메일의 목적은 여러분의 진지한 자세와 열정을 교수님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수님이 메일을 보자마자 오, 이놈 좀 궁금한데? 같은 느낌이 들게 메일을 보내면 베스트라는 거죠. 여러분의 진지한 자세와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4가지 팁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해당 교수님 연구실에서 출판한 저널 논문을 읽어보고 메일에 관련 내용을 조금 곁들여 쓰는 것입니다. 정말 가고 싶어하는 연구실이 있으시다면 해당 교수님 연구실에서 출판한 최신 저널 논문 2~3편을 몇 번 반복해서 읽어보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신 논문은 트렌드 논문도 괜찮고 특정 세부 분야 논문도 좋습니다. 저널 논문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학부생 수준에서는 어차피 읽어도 전부 다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해할 필요 없이 대략적으로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도의 흐름만 파악하겠다는 목적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이는 몇 번만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충분히 파악이 가능합니다. 물론 처음 영어 논문 읽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어 단어 하나하나가 새롭고 전공 분야마다 쓰는 단어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를 구글 검색해가며 반복해서 읽다 보면 대략적으로 어떤 것을 연구하고 있는지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특정 교수님 연구실에서 출판한 저널을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전기자동차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고 카이스트 대학원을 알아보고 있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글에서 카이스트 대학원 전기자동차를 검색해보면 카이스트에서 미래자동차 학제전공이라는 대학원 과정이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교수진을 살펴보고 전기자동차 연구하시는 교수님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금동석 교수님의 주요 연구 분야를 보면 일렉트릭 비클을 연구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이분의 홈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저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 먼저 알려드립니다. 네, 다음은 교수님 연구실 홈페이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패컬티를 보고 교수님은 어디 학교를 졸업하셨고 보니까 여기 확인할 수 있네요. 어떤 분야로 박사 졸업하셨는지를 보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 학생은 몇 명이나 있는지, 학생은 이렇게 있고 졸업생은 어디에 취업하였는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이후 요즘에는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퍼블리케이션을 클릭하면 되겠죠. 그중 인터내셔널 저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약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홈페이지라면 비교적 최신 논문들부터 쭉 나야 될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홈페이지는 그래도 최신 논문들이 잘 반영되어 있네요. 그중 관심이 가는 주제인 전기자동차 저널을 몇 개 선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Predictive Cruise Control 블라블라 하고 여기 Synthesize of Robust Lane Keeping Systems 블라블라 연구가 제 관심사에 들었다고 한다면 바로 구글 학술 검색으로 저널을 검색해서 저널을 다운받아 몇 번 정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술 검색을 사용하는 팁은 그냥 이렇게 제목을 복사한 이후에 학술 검색으로 들어가시고 학술 검색으로 들어가신 이후에 그대로 검색해 보시면 해당 저널이 뜨게 되는데요. 이를 다운받아서 정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PDF 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저널을 읽고 싶으시다면 학교 내 도서관 등에서 접속하셔야 접근이 될 겁니다. 학교에서는 매년 저널지에 구독료를 내고 교내 대학원생들이나 교수님들이 연구를 위해 열람할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집이나 PC방 같은 곳에서는 저널 PDF 파일 접근 및 다운로드가 안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지금은 제 방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 다운이 안 되는 모습이죠. 원래는 이걸 누르면 다운로드가 되어야만 합니다만 어떤 뭘 구매하라는 창이 뜨는 거죠. 네, 이까지 연구실 검색 및 저널 논문 검색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PPT로 돌아가도록 하죠. 네, 말씀드린 대로 저널을 찾아서 읽으시고 그 내용을 조금 컨택 메일에 곁들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네, 다음 두 번째는 학점 및 영어 점수 높이기입니다. 특히 대학원 상향 지원을 하신다면 학점 및 영어 점수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교수 입장에서 학생의 성실도를 볼 수 있는 지표는 이 두 점수밖에 없는데요. 학점은 4.5점 만점 기준으로 3.8 이상이면 좋고 4.0 이상이면 바람직한 정도로 생각되고요. 학점의 경우 학부 저학년 때 낮더라도 고학년으로 갈수록 점차 올라오는 추세여도 교수님께 어필하기 괜찮은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대라면 영어 실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인식이 많이 퍼져 있는데요. 따라서 영어 점수가 높다면 본인의 경쟁력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토익 기준으로 850점 이상이면 괜찮고 900점 이상이면 바람직한 권장 점수입니다. 세 번째는 영어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첨부하는 것인데요. 먼저 제가 예시로 작성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성한 워드 파일은 아래 링크를 통해 공유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영어 CV라는 게 한글 자기소개서가 영어로 번역되어 있다 뿐이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개인정보 및 사진, 연락처, 생년월일, 성별, 군대 정보 등을 기재해 두었고요. 다음에는 자기소개 및 대학원 목표를 간단히 적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심 분야와 취미,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술 및 경험을 기재하였습니다. 공대 쪽은 그래도 소프트웨어 툴을 다양하게 쓸 줄 알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죠. 기계과나 전기전자과 쪽의 툴도 적어두었고 매트랩이나 파이썬과 같은 공용 툴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필요에 따라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꽤 중요한 학점 및 영어 점수, 그리고 수상 내역이나 논문, 특허 내역 등을 적을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정도로 영어 자기소개서는 간단하게 한 장 정도면 깔끔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영어 자기소개서는 작성하는데 시간은 많이 들지 않지만 남들과의 차별성을 바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메일 작성 팁인데요. 컨택 메일에는 교수님은 최대한 결정만 내릴 수 있도록 메일을 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컨택 메일 마지막에 교수님과의 면담 일정을 잡고자 한다면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안 좋은 방법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언제가 괜찮으신지 날짜를 말씀해 주시면 맞추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되면 교수님은 어떻게 답장 메일을 보내셔야 할까요? 일일이 교수님 스마트폰의 일정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교수님이 여유 있는 시간을 일일이 다 적어서 여러분에게 보내줄 수밖에 없는데요. 이건 시간이 없는 교수님께는 거의 테러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예 날짜를 정해서 보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5월 3일에서 5월 10일 사이에 한번 찾아뵙고자 하는데 혹시 괜찮으신 시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맞추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로 보내시면 교수님이 그 사이에 편한 날짜의 시간만 확인하시고 답장해 주실 수 있죠. 컨택 메일뿐만 아니라 교수님에게 어떤 메일을 보내실 때에는 교수님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교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모두 생각해 주시고 명령을 내려주신 그대로 수행하는 수동적인 사람이 되기보다는 메일을 보낼 때 여러분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다 고려한 이후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도로 능동적인 메일을 작성하시는 게 여러분의 미래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박사학위를 딴 저는 교수님께 메일을 보낼 때는 항상 이런 방식을 쓰도록 습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제 경험상 일 처리 속도도 빠르고 교수님의 반응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말씀드린 4가지 팁을 종합하여 제가 작성해본 컨택 메일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은 교수님이 보시기에 메일의 목적이 오해 불가능하도록 적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많은 학부생분들이 제목에 안녕하세요 땡땡대학교 기계공학부 학부생 누구누구입니다 라는 식으로 편지 쓰듯이 제목을 짓는 건 아주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할 것은 교수님은 매우 바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연구실은 대부분 인기 많은 연구실이며 그런 연구실은 자대에서도 인기가 많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해당 교수님은 적어도 매일매일 수십 통의 메일이 날라올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한다면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만을 메일에 기재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여러분을 남들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돋보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 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대학생들의 컨택 메일은 정리되어 있지 않은 편지 형식의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예시 정도로 목적과 요청사항을 파악하기 쉽게 보내신다면 교수님 입장에서는 매우 특별해 보이는 학부생일 겁니다. 본문에는 먼저 인사를 간단히 하고 자기소개를 합니다. 다음에는 왜 이 메일을 교수님께 보내게 되었는지를 되도록 명확하게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이후에는 교수님이 현재 연구하시는 분야의 최신 전환 관련 내용을 한번 작성해 보았고요. 면담 요청은 본 메일의 핵심 사항이니 밑줄로 강조까지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교수님은 시간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교수님은 메일을 읽자마자 예, 아니요 또는 간단한 결정만 내릴 수 있도록 메일을 쓰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말씀드렸었죠. 대략 한 달 정도 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주일 텀을 두고 괜찮으신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맞추어 찾아뵙겠다고 하면 절대 무례하지도 않고 교수님도 솔직히 아무리 바쁘더라도 한 달 전에 약속을 잡는 거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시간 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이후 영어로 작성된 자기소개서까지 첨부로 보낸다고 메일에 적어두면 교수님은 오 이놈 보소 학부생이 뭘 좀 아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서 답장을 보내실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깨알 팁으로 교수님이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이라면 글자 크기를 조금 크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로 교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의 정성이 교수님께 1이라도 전달이 될 것 같으면 무조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때까지 컨택 메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컨택 메일도 컨택 메일이지만 그 이후 실제로 교수님과 1대1 면담을 하게 되면 준비해야 할 것들도 정리해 봐야겠죠. 교수님이 하실 예상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수많은 대학 중 왜 이 대학이어야만 하나요? 전공은 왜, 어떤 이유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수많은 교수님들 중 왜 하필 나를 선택하였나요? 등등 교수님의 예상 질문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때의 핵심은 교수님들은 논리를 매우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논리가 틀리거나 맞거나는 관심이 없고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의 논리가 타당한지를 확인하고 그게 타당만 하다면 여러분의 인상을 좋게 봐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교수님의 예상 질문들을 말씀드린 측면에서 깊게 고민해 보시고 교수님이 물어보실 수도 있는 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컨택도 요령입니다. 서열 높은 대학원은 남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물론 기본적인 학점과 영어 점수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컨택 시 남들에 비해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요령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일괄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팁들의 흐름만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다양한 분야로도 응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제가 드리는 팁들이 전부가 아니니 다른 분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